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2월의 중순을 맞이하는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말이라서 조금 느릿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그렇게 특별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느릿 시작했어요. 만약에 저는 이제 시장이 조금 이상하다, 변곡점인 것 같다, 이럴 때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더 일찍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놀랄 것 같으니까 했는데, 이제 뭐 지금 장은 그렇게 크게 놀랄 것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그 미국 시장에서 약간 이상한 기운들이 좀 포착이 되는데, 기술주들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어요.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안전자산 쪽으로의 선호가 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위험자산이 회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도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은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채를 쳐서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볼 이유는 없는데, 지금 사실 뭐 1년짜리, 2년짜리, 뭐 3년짜리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가장 오른쪽 끝단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짝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안전자산 선언에 위험자산 회피가 시작됐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 부담이 상당하다라는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조정이 왜 일어났느냐? 뭐예요? 이 통과돼야 될 게 통과가 안 되고 시간을 질질 끌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멘텀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활활 불을 지폈죠. 막 이렇게 장작을 넣어가지고, 땔감을 넣어가지고 불을 활활 지폈는데, 추가적인 장작이 지금 안 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번에 들어와야 될 장작은 뭐였죠? 부양책 장작이었어요. 그동안에 들어왔던 장작은 백신 장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장작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양책 장작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불이 조금 약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백신은 어떠느냐? 백신은 이제 막 다 타가지고 수치됐지 뭐. 수치돼서 이제 약간 하얀 수치로 변하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 아닐까 싶은데, 물론 얘는 다른 새로운 장작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백신을 맞아서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 확진자 수가 이렇게 올라오던 게 드디어 꺾이고, 피크 치던 그 하늘 끝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사망자도 떨어지고, 모든 지표들이, 코로나 지표들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경기들이나 다른 기대감들이 막 살아 올라가겠죠. 그래서 백신 자체의 시장에서의 땔감으로서의 효력은 상당히 약화되었으나, 백신은 다른 것들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떻게 돼? 시간이 좀 걸리더라. 시간이 좀 걸려. 왜냐하면 이 불을 옮겨야 되는데, 불을 옮기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백신은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발신 버튼 하나로 모든 사람에게 배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메신저를 뿌리듯이, 단체 메신저를 뿌리듯이 여러 사람한테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실제적으로 체험해 봤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겨울이 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독감 백신을 많이 맞자라는 흐름들이 있었고, 여의도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저도 이제 맞으러 갔는데요. 와, 저는 세상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줄 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시간이 막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와, 몇 번을 갔다 그냥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한 번 하긴 했는데 시간이 꽤 소요됐고요. 가봤더니 막 와, 무슨 나는 뭐 난민 보트인 줄 알았어.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병원에. 그래서 야, 여기서 잘못해서 바이러스 한번 퍼주면 그냥 수백 명 한꺼번에 걸리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죠.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한 보름 만에 빨리 맞아라 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안 돼. 그 다음에 한 1개월 반, 안 돼. 2개월, 한 2, 3개월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여름부터 맞으라 그랬는데, 여름 끝나면서부터 맞으라 그러는 게 11월 말까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게 어쩔 수 없다. 백신이 배포돼서 사람들이 맞는 데까지는 물리적인 한계, 시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백신을 다 맞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건 뻔한 상식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와야 되는데 다른 땔감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특별히 부양책 땔감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현실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뭐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미국 하원을 거쳐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뭐가 통과되었어요? 예산안을 18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예산안 연기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시간을 벌어놓고 일단 현재 상황들에 대해 1차 라운드에서는 이제 18일까지 연장이 되었고 18일까지 안에서는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 즉 그때까지는 부양책이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여전히 통과의 시간을 좀 끌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의 보좌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1,600억인가? 예, 1,600억인가 되는 그 지방정부 지원안을 가지고는 그 공화당 그 보좌관들을 의원들 보좌관들을 설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야 이거 연내 이거 크리스마스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18일까지를 합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조금 충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유예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달에 내는 그 달달세, 월세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유예해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못 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18일까지 부양책이 안 된다면 그때는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그 외에 뭐 지금 오늘 뭐 그 채권 가격이 좀 올랐고 그다음 원자재 값이 조금 떨어졌고 주식 값이 떨어졌으니까 이건 안전자산 선으로 돌아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까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뉴스 중에서 이제 기업 뉴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퀄컴이 무려 주가가 7%나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이건 지난번에 인텔 빠진 거하고도 비슷하죠. 왜요? 애플이 통신칩을 자기가 직접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인텔이 빠진 이유는 애플이 고성능 사양 PC에서도 자기네 칩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신칩도 쓰겠다고 한 건데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지난번 5세대 통신칩 이거 넣기 전에 서로 그냥 박터지게 싸워서 엄청나게 그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돈을 좀 물어주기로 하고 또 어느 정도 쓰기로 합의를 하고 이제 무마가 됐는데 조정이 된 거죠. 조정이 됐는데 결국 애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지. 자기가 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굳힌 거예요.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서 재미난 시츄에이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시츄에이션은 뭐냐면 이런 게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모든 칩 기술 그리고 원천 기술을 다 본인들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일부 필요한 부분의 양산까지도 자기네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플하고는 그게 좀 달라요. 직접 공장을 지어서 하고 있고 2차 전지 공장도 짓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테슬라와 애플하고는 조금 다른데 애플이 뭐라 그랬어요?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겠다.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 아니에요.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애플이 그 고성능 그 $560인가 정도 되는 이어폰을 만들었잖아요. 헤드폰. 그걸 만드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앞으로 애플이 공화국을 만들겠는데? 전기전자 공화국을? 점점 더 많은 것을 만들겠는데? 웨어러블부터 시작했으니까 나중에는 가전도 만들지도 모르겠는데? 애플 냉장고 안 될까? 이거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약간 들면서 네, 테슬라는 좀 다르죠. 근데 자,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아마 일요일 날로 예상되는데 권수장의 브릿지에서는 제가 자동차 특집을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도기가 미국 시장만 전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지난 6월 달에 제가 3프로TV에 나가가지고 자동차 특집을 한번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른 것도 할 줄 아네 하셨던 분들이 이제 계신 걸로 아는데, 자, 그 속편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자동차 특집이 필요했죠. 네. 왜냐하면 6개월간 정말 시장이 정말 급속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 바뀐 상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해석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플도 자동차 시장에 들어왔고, 그리고 현대도 OTA를 한다고,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OTA를 한다고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스타링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수소차 계속 나오는데,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낀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기술에 대한 직관적인 저의 생각을 담았어요. 그걸 권순장 브릿지의 자동차 특집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약간의 안목을 도와드릴 수 있다면 저는 감사할 것 같은데, 그걸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알람 설정을 해 두시고 만약에 구독 서비스 등을 해 놓으시면 그게 알람이 떴을 때 여러분들이 딱 이거 떴구나 하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소차, 그 다음 전기차, 둘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과, 과연 테슬라의 현재 상황들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참고하시라고요. 네. 테슬라 지지자들이 보시기에는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 내용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네, 페어로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6월 달에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페어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술주 얘기했었죠. 그리고 미국 기업 중에서 오늘 가장 크게 많이 오른 주식은 바로 디즈니였습니다. 무려 13%나 상승을 했어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내용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혹시 미국에 계신 투자자분들, 네, 우리 사랑하는 미국 시청자분들 중에서 디즈니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알려주실 분들은 댓글로 좀 달아서 많은 분들한테 내용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올랐는데, 디즈니가 최근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최근에 이렇게 폭등하기 전에까지는 시장에서 좀 오히려 시장 대비 좀 저조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완전 초과 수익률을 내면서 빵빵빵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 백신 나오고 나서부터인가요? 백신 나오고 나서 이제 개장을 많이 하고 좋아질 거라고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런가요? 그건 뭐 상식적인 기대인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13%씩이나 올라가는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코로나 상황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정말 비극적인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망자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 숫자가 2차 대전에서 사망한 미군 숫자를 이제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미군 사망자 숫자가 2차 대전에 29만 1,500명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사망자 숫자는 29만 2천 명인데요. 이번 겨울이 정말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가고 있고, 지금 거의 매일같이 사망자 숫자 최고치 근처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은 정말 역사적인 기록에 남는 비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빨리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미국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FDA 권고했다고 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며칠 안에 백신이 배포되도록 화이자와 협력할 것이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접종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이고, 지금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증가로 인해서 식당의 실내 영업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들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요. 네. 지금 오늘 뭐 기술주들은 가격 부담을 느끼면서 조금 쉬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달러는 위로화에 대해서 소폭 강세를 보여줬고,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중요하게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 시장 지금 다 빠졌어요. 독일은 1%도 넘게 빠지고, 다들 영국도 그렇게 빠지고, 다들 조금씩 다 빠졌는데, 브렉시트가 노딜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즉 브렉시트 합의 없는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수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업 문제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면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르줄라 폰델라이어 EU 집행위원장도 합의가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제때 이루어질지,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가 기한인데요. 이게 만약에 연말까지 기한에 노딜로 끝나게 되면 그때는 약간 시장에 전체적인 좀 충격을 줄 것이다. 특별히 유럽 시장에 충격을 더 많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 노딜로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와장창 유럽 시장이 깨지면, 지난번 우리 이선엽 연구원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백신이 나오고부터는 유럽 지역이 관광 명소인, 관광 대국인 유럽들의 상황들이 좀 나아질 수 있고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유로화 강세도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유로화 강세가 된다면 유럽 시장은 어떻게 될까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노딜이 될 가능성이 가장 커지는 그 시점, 또는 노딜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유럽 시장이 한번 크게 빠지겠죠. 그때 오히려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거꾸로 된 역발상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채권 달러 강세인데 엔화는 더 강세, 유로화는 달러보다 약세, 이런 정도의 순서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완전 전형적이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는 다시 6.55를 향해서 다시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6.53대 중반까지는 올리고 있고, 열심히 NDF 시장 말고 그쪽 나라에서 하는 거는 6.54 정도 지금 좀 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열심히 올리려고 노력을 하니 원화는 어떻게 됐다? 다시 1,090원을 회복하면서 원화 가격이 다시 좀 약세, 1,091원 80전까지 약세로 지금 돌아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자, 이제 이번에 1,080원 찍었으니까 달러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통화는 단순한 수급 상황과 그 기본적인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통화는 항상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인증한 게 통화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부라는 권력이 항상 뒤에 있기 때문에 정부 권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예측이 어려운 거고 거의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는 상식선에서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생각과 판단은 뭐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 패, 이 패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어진 패는 뭐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전년 11월 대비 그 수출 성장률이 2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에요. 작년 11월은 코로나 사태 때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장이 잘 돌아가는 거고, 요즘에는 저는 이제 미세먼지 막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중국 공장 잘 돌아가나 보네, 이런 생각도 해요. 네. 그러니까 걔네 잘 돌아갈 때 연락이 돌릴 때 공해물질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미세먼지도 나오고 이런 건데, 이렇게 잘 돌아가는 상황이면은 결국은 무역 수지는 흑자가 상당히 되고, 밖에 나가서 여행을 못 하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에서 놀잖아요. 어디야? 하이난 같은 데는 막 수천만 명씩 지금 여행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즉 무역 수지 흑자, 서비스 수지 적자, 노후, 안 적자, 이렇게 되니까 들어오는 달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돈이, 자기네가 달러를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니까 달러는 약세지. 달러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패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달러의 약세가 여기서 끝났다?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미국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디서 더 읽을 수 있냐면, 이번에 이제 조만간에 그 미국의 연준의 인사들의 교체들이 좀 있는데요. 연준 이번에 교체될 이사가 상당히 아주 강력한 비둘기파라는 거죠. 즉 완화적인 사람이라는 건데,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분이 이제 새로운 이사가 될 것인데, 이분도 대표적인 비둘기라고 합니다. 또 하나 시카고 연은 총재인 찰스 에반스가 투표권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투표권을 갖는데, 이분도 대표적인 비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풀고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의 약세 흐름, 양적 완화하고 시장 친화적이면 돈을 더 푼다는 얘기고, 그럼 달러 약세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달러가 소폭 강세, 지금 브렉시트 된다고 하는데, 사실 따져보세요. 브렉시트 된다고 하는데 달러 강세가 이게 애게 아닙니까? 애게지. 옛날 같은 브렉시트 된다고 하면, 지금 오늘 파운드는 최근에 일주일 동안 1.5%나 빠졌어요. 그럼 달러가 확 강세여야지. 아니잖아.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기조적인 흐름에서 강세가 될 상황인가?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지수들을 말씀드리는데 혼조세였어요. S&P는 0.13% 빠졌고요. 다우는 0.16% 올랐고, 나스닥은 0.23% 떨어졌고, 러셀 리스처는 0.61% 떨어졌습니다. 유로스탁스 1.04% 떨어졌고, 영국 0.8, 프랑스 0.76, 독일은 1.36% 떨어지면서 유럽 시장의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10년물 금리는 한 1.2bp 정도 떨어지면서 강세, 그리고 30년물 금리는 0.8bp 정도 떨어지면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는 0.01% 떨어졌고요. 구리값은 1.28% 떨어졌고, WTI는 0.49%, 재고가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떨어졌고, 금값은 0.34% 오르면서 184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애플은 0.67% 떨어졌고, 아마존 0.48%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1.3 상승, 알파벳 0.4 상승, 페이스북 1.2 하락, 인텔 1.0 하락, 퀄컴 7.3%나 하락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5% 하락, AMD는 0.01% 하락, 엔비디아는 0.3% 상승, 테슬라 2.72% 하락했고요. 넷플릭스 0.43% 상승, 웰스파고는 1.39% 떨어졌고, 버크셔 0.4% 하락, 알리바바 0.1 하락, 델타항공 2% 하락, 월트지드는 13.59%나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말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